즐거운 휴식 시간 되셨나요? 제2부에서는 제9장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9장 교수 학습 방법은 1. 문제 중심 학습, 2. 컴퓨터 보조 수업, 3. 플립러닝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장 첫 번째 내용, 문제 중심 학습은 1. 문제 중심 학습의 개념, 2. 문제 중심 학습의 수업 모형, 3. 문제 중심 학습의 전략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중심 학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의 개념은 1968년 캐나다의 맥마스터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하워드 베로우스가 제안하였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적 탐구를 통해 지식과 사고력을 포함한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실제적 문제 해결은 학교 밖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며 명확히 정답이 없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학습자 중심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통합적 역량 강화는 지식 습득뿐 아니라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께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중심 학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문제 중심 학습의 수업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의 수업 모형은 1994년 베로우스와 마이어스가 제시한 PBL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의 학습 목적은 학습자가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며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약 5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각 소집단에는 촉진자를 선발합니다. 학습 방식은 첫째,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둘째, 학습자가 스스로 가설 설정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토론합니다. 셋째, 학습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합니다. 넷째, 평가를 통하여 자기 성찰을 합니다. 문제 중심 학습의 수업 모형의 진행 절차는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1.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활동 방식을 안내합니다. 학습자들이 주제와 목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 단계입니다. 2. 문제 제시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학습자는 아래의 사고 과정을 반복하며 학습을 전개합니다. 첫째, 가설 세우기, 둘째, 사실 확인하기, 셋째, 학습 과제 설정하기, 넷째, 계획 수립 및 토론, 종합 과제 분담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 탐구를 수행합니다. 3. 문제 재확인 단계에서는 새롭게 얻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2단계의 1부터 4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며 지식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합니다. 4. 결과물 발표 및 평가 단계에서는 첫째, 학습 결과를 정리, 발표하고 개념을 정의하거나 도표를 그리는 방법으로 내용을 체계화하여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협동 기술을 점검하며 논리성, 타당성, 협동성, 지식 습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중심 학습의 수업 모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중심 학습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제시된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는 수업 형태로 학습자는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적용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달리 문제의 특성과 해결 과정이 학습의 중심이 되며, 이에 따라 문제 설정, 학습 방식, 교수자의 역할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문제 설정의 전략은 학습자의 흥미와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학습 목표와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학습 방식의 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자율학습과 협동학습을 병행합니다. 학습자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계획을 세우며 결과를 책임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고 동료와 협력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탐색합니다. 셋째, 교수자 역할의 전략은 학습의 조력자로서 문제를 설계하고 학습 계획 및 평가를 준비합니다.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학습의 중심을 교수에서 학습자로 전환시킵니다. 여기까지 문제 중심 학습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장 첫 번째 문제 중심 학습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보조 수업은 1. 컴퓨터 보조 수업의 개념, 2. 컴퓨터 보조 수업의 유형, 3. 컴퓨터 보조 수업의 전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보조 수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보조 학습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보조 학습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학습하고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로 학습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수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학습이 진행됩니다. 상호작용성은 컴퓨터와 학습자 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학습 효율성은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이해와 흥미를 높입니다. 자기 주도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보조 수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컴퓨터 보조 수업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반복 연습형은 다양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숙달시키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학습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맞히기 게임을 반복하며 정답을 맞히면 별 스티커를 받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숫자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력을 기릅니다. 이 개인 교수형은 컴퓨터와 학습자가 문답식 대화를 하며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색깔 이름을 배우는 프로그램에서 이건 무슨 색일까요? 라는 질문에 빨강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컴퓨터가 맞아요. 사과는 빨갛죠. 라고 칭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학습자의 이해도에 맞춘 개인 맞춤형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3. 시뮬레이션형은 실제 실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소화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이 입, 위,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체험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전하게 과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교수 게임형은 경쟁, 보상 요소를 포함해 학습을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친구 찾기 게임에서 멍멍 소리를 듣고 해당 동물을 클릭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며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합니다. 5. 자료 제시형은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를 탐색, 분석, 종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봄꽃 탐구하기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아이들이 여러 꽃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선택하여 발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탐구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기릅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보조 수업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보조 수업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보조 수업의 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 개별화 교수, 즉각적 피드백, 학습 진전도 관리 4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호작용 전략은 학습자와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교수자는 학습 제시, 응답, 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설계하여 몰입을 높입니다. 둘째, 개별화 교수 전략은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학습 경로를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합니다. 셋째, 즉각적 피드백 전략은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여 동기를 높이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진전도 관리 전략은 학습 과정을 자동 기록하여 학습자와 교사가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진전도란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을 진행하고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 즉 학습의 진행 상황과 성취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상호 연계되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취를 높이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보조 수업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장 2번째 컴퓨터 보조 수업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플립러닝은 1. 플립러닝의 개념, 2. 플립러닝의 수업 모형, 3. 플립러닝의 전략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플립러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베르크만과 샘스가 처음으로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업에 빠진 학습자, 학습이 부진한 학습자에게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보급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플립러닝은 기존 전통적 교실에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의 내용을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사전에 미리 학습하고 교실 안에서는 해당 학습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교실 내 상황용 및 심화 학습의 기회를 늘리는 수업 활동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꾸로 교실, 거꾸로 학습, 뒤집힌 학습, 뒤집힌 교실, 역전학습, 반전학습이라고도 합니다. 플립러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립러닝은 교수자가 정교하게 설계한 수업 구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환경에서 사전에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토의와 활동을 통해 지식을 적용하고 심화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플립러닝 수업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업 방식의 변화를 넘어 협력과 참여 자율성이 강조되는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학습 문화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교한 수업 설계가 우선입니다. 정교한 수업 설계는 교수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유연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학습자 중심 수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자 중심 요소입니다. 교수자의 전문성,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과 학습 촉진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연한 학습 환경,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교수자는 학습자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 교수자 주도에서 학습자 주도로 전환되어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적 과제를 수행합니다. 정교한 수업 설계, 교수자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위해 수업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계획합니다. 여기까지 플립러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플립러닝의 수업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립러닝은 교실 밖의 사전학습 활동과 교실 안의 심화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의 수업 모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강의 중심 수업의 시간과 공간을 뒤집어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기본 개념을 미리 학습하고 교실 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화적, 탐구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교실 밖 활동은 수업 전 학습자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주요 활동에는 동영상 강의 시청, 강의 노트 읽기, 퀴즈나 질문에 대한 답 작성, 간단한 학습 산출물 제작 요약, 개념 정리 등이 포함됩니다. 교수자의 설명은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되어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속도에 맞춰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교실 안 활동은 교실 밖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하고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퀴즈, 질의응답, 토론, 발표, 실험, 탐구, 프로젝트 수행, 콘셉트 맵 작성 등 다양한 협동적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며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3년에 비숍과 베레거가 제시한 플립러닝 수업 모형 사례에서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교실 밖에서는 교수자의 설명식 강의가 인터넷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온라인 사전학습으로 이루어지고 교실 안에서는 상호작용 중심의 심화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교수자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을 돕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는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로 성장합니다. 결국 플립러닝의 두 영역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학습의 흐름 속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사전학습과 심화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학습자는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탐구하고 적용하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플립러닝의 수업 모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플립러닝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수업 전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협동과 토론 중심의 심화 활동을 수행하는 수업 모형입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 사전학습, 교수 방법 선정, 교실학습, 결과 발표, 평가의 6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칩니다. 1. 준비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교과목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과 활동을 구성합니다. 학습자에게 수업의 전체 흐름과 평가 방식, 활용 도구를 안내하여 학습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2.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동영상 강의나 읽기 자료를 통해 핵심 개념을 미리 학습합니다. 사전학습은 교실에서의 심화 활동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교수자는 이해를 돕는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질문을 유도합니다.
3. 교수 방법 선정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과목 특성에 맞는 교수 전략을 결정합니다. 프로젝트 학습, 토익, 토론, 발표, 동료 교수법, 하브루타 등 참여 중심의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4. 교실학습 단계에서는 사전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팀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수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문제 해결과 토론을 통해 개념을 심화합니다. 5. 결과 발표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팀별로 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교수자는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지도하며 발표 과정을 통해 학습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합니다. 발표 후에는 핵심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과제를 제출하고 학습 활동을 되돌아보며 성찰문을 작성합니다. 교수자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도, 사고력, 협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플립러닝은 계획, 사전학습, 참여, 협동, 공유, 성찰의 순환 구조를 통해 학습자의 주도성과 사고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학습 중심 수업 모형입니다. 여기까지 플립러닝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 중심 학습, 플립러닝, 그리고 협동학습 세 가지 수업 모형을 비교해 볼 거예요. 교수님, 세 가지 모두 학생 중심이라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문제 중심 학습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모형이에요. 교과 내용을 따로 배우지 않고 문제 해결을 통해 통합적으로 학습하죠. 그러면 장점은 뭔가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높이고 비판적 사고력과 협동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럼 단점도 있나요? 물론이죠.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면 방향을 잡기 어렵고 인원이 많으면 토론이 힘들어요. 또 교수자의 코칭 기술이 부족하면 수업이 흐트러질 수 있답니다. 즉, 교수자의 설계력과 조정 능력이 중요하군요. 정확해요. 문제 중심 수업은 좋은 문제가 수업의 절반이에요. 플립러닝은 수업이 뒤집힌다는 뜻이라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엔 수업 시간에 배우고 숙제로 복습했죠. 하지만 플립러닝은 미리 동영상을 보고 학습한 후 수업 시간에는 토론 실습 중심 활동을 해요. 그럼 장점은요? 첫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자랍니다. 둘째, 수준별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고, 셋째, 심화, 보충, 교정 학습을 조절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학습 만족도도 높아요. 단점은요? 교수자는 동영상 제작과 콘텐츠 구성 부담이 커요. 학생은 미리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죠. 또 기술 오류나 초기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즉, 교수의 기술 역량과 학습자의 자기관리가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준비된 교수자와 성실한 학습자가 만날 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럼 협동학습은 어떤 수업인가요? 소집단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이에요.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학습을 도와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웁니다. 문제 중심 학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비슷하지만 초점이 달라요. 문제 중심 학습은 문제 해결 과정이 중심이고, 협동학습은 함께 배우는 관계와 협력이 중심이에요. 그럼 PBL은 사고력 중심, 협동학습은 관계 중심이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요약하자면 PBL은 생각하는 힘을, 플립러닝은 스스로 배우는 힘을, 협동학습은 함께 배우는 힘을 기르는 수업이군요. 아주 잘 정리했어요. 현대 수업은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융합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으로 제9장 세 번째 플립러닝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